안녕하십니까. 유아정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뱀띠 분들이에요. 뱀띠. 네, 네. 이 뱀띠 분들이 2023년 하반기를 어떻게 보내셔야 되는지. 뱀띠 같은 경우에는 네. 올 개묘년 들어와서 음. 조금 고생 끝에 낙을 느끼지 않았을까. 올 한 해가요? 네. 그러면 올 하반기에 어떤 결과가 네. 있다든가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일단 좋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뱀띠 같은 경우에도 음. 좀 내가 공을 들인 부분, 네. 좀 고생한 부분, 음. 뭐 그런 거에서 어떤 성과나 결과가 있다. 오래된 뭐 어떤 계획된 일들을 지금까지 해가 왔다면 네. 거기서 어떤 성과가 나온다든가 어떤 결실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성진이나 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네. 들어오는 해이기도 합니다. 귀인을 만난다. 요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좀 기인이라기보다는 나의 네. 주변에 있는 나의 어떤 조력자.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뭐 이 뱀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뭐 애정운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별수를 겪은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좋겠죠. 전체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또 한번 자세히 네. 알아볼게요. 네. 일단 이 어린 분들. 요즘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와요. 네. 23세 분들. 네. 네. 요즘 어려도 고민이 많습니다. 참 부럽네요. 네. 그때 고민은 저는 이때 고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23세 분들은 좀 어떨까요? 23세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올해는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내가 뭐 23년이라는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네. 지금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지내온 시간들 중에 네. 내가 조금 되돌아봐야 될 부분은 새로 재정비해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이 이제 20대 후반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쵸. 이제 초중반, 중반 이제 그쵸. 넘어가면 20대 중반으로 넘어가는 나이이기 때문에 내 네. 인생의 어떤 계획을 새로 짜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수정된 어떤 계획에서 나에게 어떤 기회나 운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조금 낯선 사람의 어떤 권유 뭐 이런 거는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낯선 사람의 권유. 네. 낯선 사람을 좀 경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네. 뭐 선뜻 나의 모든 것을 뭐 일러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네. 요즘은 조금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 요즘 좀 낯선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젊은 애기들 요즘 많이 겪는 게 뭐 전세 문제라든지 뭐 그런 거 많아요. 사실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뭐 주식, 코인 그렇죠. 이런 것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이제 시작이지만 다시 한번 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어쨌든 조금 경계의 마음을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조금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약간 요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이대 분들이 35세 분들, 30대 분들. 그러면 기사생? 네. 기사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조금 북쪽에서 운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내가 어떤 뭐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면 네. 북쪽 방향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북쪽 방향이 있는 네. 사람. 또 뭐라 하려고. 팔국장 뭐 이런 건 아니죠? 또 네. 뭐라 하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북쪽 방향. 북에서 이제 기인을 만날 수 있는 운이 들어있고 조금 네. 나름의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아. 그리고 조금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나의 운을 개척하는 데 좋습니다. 그러면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주변에 휘둘리지 마라. 주변 상황에 내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망신수가 듭니다. 그러니까 내 주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네. 하반기도 무탈하게 넘기고 내년 상반기를 조금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항상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나이대가 이 47세 분들입니다. 정사생. 일곱수죠. 네.
정사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래, 우리 흔히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뭐 올해는 물 조심하거라. 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청사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약간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뭐 그때 가지고 물 조심하라는 데 갖고 그럼 나는 뭐 어디 뭐 해수욕장도 못 가요 어쩌요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워터파크 가면 안 되나요? 네. 항상 매사에 주의한 데서 나쁠 건 없고 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물과 불을 조심하라. 물과 불을 조심해라 하는 거는 뭐, 네. 뭐 진짜 불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말과 구슬을 조심하라는 것도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47세 같으면 네. 예전에 치면은 뭐 조금 이제 중년의 어떤 그런 거겠지만 요즘 100세 시대니까 한참이라고는 하지만 네. 그 예전에 어떤 열정을 다시 찾으셨으면 좋겠다. 조금 내가 너무 처지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분들도 어쨌든 뭔가 그 내적으로 뭔가 반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그런 것도 있고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운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너무 휩쓸리는 것보다는 내 주관이 있어야 돼요. 본인 소신껏? 네, 본인의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조금 강해야 돼요. 내 주관에 강해야 되고 정말 일이 안 풀린다. 네. 그러면 뭐 다른 거 찾지 말고 내 뭐 돌아가신 조상님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본인이 판단을 또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까요? 저희 같은 스님들 찾아오셔도 되지만 네.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이 너무 안 풀릴 때가 있잖아.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이래도 해도 안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뭐 찾는 게 뭐 신을 찾는다든지 네. 그러는데 뭐 제일 가깝게로는 뭐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면 정말 엄마 아버지 나 좀 도와줘라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 뭐 조상의 어떤 덕을 한번 좀 기대해보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간절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대 분들 59세면 인생의 이제 후반에 이제 타신 거거든요. 그쵸, 이제 농구로 치면 한 3, 4쿼터 좀 네, 이제 후반부 지나셨는데 이분들이 올해는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때 되면은 또 뭐 항혼 이혼 뭐 조론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 그런 부분을 올해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반기에. 그래서 어떤 가족 간의 배려라든지 네. 특히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배려를 한다고 해서 뭐 내가 너를 뭐 이런다기보다 조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러면 같이 살아온 데 대한 어떤 고마움 이런 걸 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를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가까운 사이 내 그쵸. 옆에 있는 사람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한테 네. 조금 배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꼭 남편 부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네. 보통 이 지금 요 나이대 사람들 보면 밖에서는 굉장히 잘해요. 안에 들어와서 못한 사람이 많아. 그게 전형적인 이제 우리 옛날에 아버지 스타일들. 그쵸. 밖에는 호인인데 집에 들어오면은 완전 꼰대야. 네, 그쵸. 그런 어떤 마인드가 네. 아마 이분들한테도 조금 많아요. 조금 그 부분을 내려놓고 내 가까운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거. 특히 와이프한테. 안 그러면 항원 이혼 조론합니다. 그게 뭐 남자분만 아니라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요 나이대가 되면 뭐 조금 이제 거칠 게 없기 있으니까 나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나 이제 안 살아 이럴 수도 있잖아. 서로가 존중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이대가 마지막 나이대입니다. 71세 개사생. 네, 맞아요. 개사생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는 뭐 내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뭐 평온하게 지낼 것인가. 네. 뭐 취미생활 이런 걸 가지시는 게 좋겠고 실물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도둑을 맞는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조금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겠고, 이제 뭐 옛날에는 71세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어떤 역할만 기다리지만 또 이 나이 때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 71세의 어떤 개사생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뭐 우연히 그냥 부업 삼아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그와 관련된 일을 뭐 조금 부업 삼아 시작한 일이 네. 크게 돼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 해가지고 네. 가만히 있지만은 않아요. 뭔가가 그러면은 진짜 조그만 거라도 시작해보면 그 취미를 가져라 했잖아요. 그 취미가 내한테 네. 하나의 어떤 운이 되어서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뭐 본인이 앞에 해가 왔던 일에 대한 어떤 연장선도 괜찮고 네. 내가 취업으로 뭐 취미생활로 뭐 그림을 그렸는데 뭐 어디 자그마하게 뭘 올렸더니 그게 돈이 된다든지 요즘 그런 일이 많잖아요. 옛날하고 다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들은 뭔가 진짜 소소하게 할 만한 것들. 네. 소소하게 취미로 시작한 게 내한테 운이 될 수도 있으니 취미생활을 한번 가져보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올해 뱀띠 역시 마찬가지로 뭐 내가 달려온 부분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해이기는 하나 또 내년에 운에 가서는 네. 조금 내가 올 하반기를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서 내년이 달라지니 하반기 마무리를 잘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 이렇게 뱀띠분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모든 뱀띠분들이 다 이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주라는 게 있으니까 생년월일 따라서 다르고 만시에 따라서 다르고 네. 해운에 따라서도 다르고. 자, 그러면 이 본인의 정확한 운세를 좀 알아보고 싶다면 어디다가 전화를 하죠?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